안녕하세요. 묵현의 길입니다. 오늘은 천간과 지지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월령제강. 월령을 사주의 제강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주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은 일간입니다. 그런데 왜 자평법에서는 나 자신인 일간보다 내가 태어난 달, 즉 월령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령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월령은 단순히 태어난 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을 당시 자연을 지배하고 있던 계절의 기운입니다. 인월이라면 봄이 막 시작되는 기운이고 5월이라면 화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때이며 6월이라면 가을의 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령을 본다는 것은 달력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절 속에서 태어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간목 하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간목은 간목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양목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봄에 태어났느냐, 한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한겨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처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봄의 간목은 때를 얻었습니다. 주변의 목기까지 함께 일어나니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간목은 어떨까요? 금기가 왕성해지고 목기는 쇠하는 계절입니다. 같은 간목이지만 놓여있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읽는 출발점이 월령입니다. 사람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아도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리는 너는 누구인가만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월령을 중시한 자평법의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령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단순히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자평법의 중요한 개념인 격국이 등장합니다. 격국은 사주에 붙이는 좋고 나쁜 등급표가 아닙니다. 사주 안에서 어떤 기운이 중심이 되어 전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자평은 월령에서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월령은 사주팔자 8글자 가운데 계절의 주도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봄의 인월에 태어났다면 목기가 계절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 5월이라면 화기가 왕성합니다. 가을 6월이라면 금기가 제철을 만났습니다. 겨울 4월이라면 수기가 가장 깊습니다. 다른 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계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월령을 하나의 글자로만 보지 않고 사주 전체의 기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월령만 보면 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명리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혼란을 겪습니다. 월령이 중요하다고 하니 월령 하나로 사주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왕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르고 무엇과 만나며 어떻게 쓰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령에서 좋은 기운을 얻었다고 해도 다른 글자들이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구조도 다른 글자가 들어와 막힌 곳을 풀어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평에서는 격을 세우는 것만큼 성격과 패격 그리고 구음을 함께 봅니다. 좋은 재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듯 월령이 중요하다고 해서
원령 하나로 사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궁통보감입니다. 궁통을 공부하다 보면 자평진전을 공부할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평에서는 원령을 중심으로 격국과 기세를 살펴간다면 궁통에서는 먼저 일간이 그 계절에서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춥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뜨겁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메말랐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습하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은 간목이라도 봄의 간목과 겨울의 간목에 필요한 것이 다르고 같은 병화라도 여름의 병화와 겨울의 병화를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통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일간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여기서 자평과 궁통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평은 원령을 말하고 궁통은 일간과 계절의 조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 둘을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령은 내가 태어난 세상입니다. 일간은 그 세상에 태어난 나입니다. 세상을 모르고 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환경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겨울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겨울 속에 있는 것이 소나무인지 꽃인지 불인지 물인지에 따라 필요한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령제강을 원령만 보라는 말로 이해하면 오히려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령을 먼저 본다는 것은 사주를 해석하기 전에 그 사람이 놓인 계절과 환경부터 파악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일간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힘을 얻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평의 격국과 궁통의 조우가 만납니다. 하나는 질서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생존 조건을 봅니다. 질서가 아무리 좋아도 일간이 견디지 못하면 쓰기 어렵고 일간이 살아있다고 해도 사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좋은 구조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둘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명리가 재미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명리는 공식 하나를 외워 답을 찾아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원령도 보고 일간도 보고 기세도 보고 조후도 보고 그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살아있는 구조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원령제강 이 네 글자는 단순히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뜻으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놓인 계절을 먼저 보라. 그리고 계절을 보았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보라. 자평은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고 궁통은 그 세상 속에서 한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두 시선을 함께 놓았을 때 사주는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묵현의 길은 정답을 하나 정하기보다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령이 먼저일까요? 일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둘을 떼어놓고 보는 것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원령제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현의 길이었습니다.